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d subplot입니다. add subplot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숫자를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숫자의 의미는 111로 들어갔을 때는 일행일렬의 첫 번째 위치를 의미합니다. 아래쪽에 유사 표현으로 파라미터 3개를 다음과 같이 스플릿해서 넣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표현법입니다. 이의 의미는 전체 피규어 그림을 일행일렬로 나눈 하나의 셀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사용 예시들이 있습니다. add subclass에서 1, 2, 1로 했을 때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중 첫 번째 위치를 의미하므로 옆에 있는 그림에서 두 개의 플랫 중에서 첫 번째 위치를 의미합니다. 1행 2열 중에 첫 번째 위치인 앞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dd subclass의 1, 2인 경우에는 1행 2열의 두 번째 위치이므로 오른편에 그림이 삽입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dd subclass이 2, 1, 1인 경우에는 2행 1열 중 첫 번째 위치를 의미하므로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의미합니다. 2행 1열 중에서 위쪽인 첫 번째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 4로 했을 때는 2행 3열의 그리드를 그린 이후 6개의 위치 중에서 네 번째 위치인 1, 2, 3, 4 이렇게 왼쪽, 아래쪽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make classification입니다. 이 클래스는 이즘 분류를 위한 가상 데이터셋을 생성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샘플즈를 통해서 생성할 샘플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100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nfeatures를 통해서 피처인 특성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20이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는 2 또는 4 정도의 낮은 숫자를 피처로 정의함으로써 클래스 분류가 쉬운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ninformative를 통해서 실제로 클래스 구분에 유용한 특성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features에서 만약에 기본가 20개의 피처가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하면 ninformative에서 이 값이 2로 지정되어 있다면 20개의 피처 중에서 2개만 유의미한 피처들이고 나머지 18개는 노이즈한 피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redundant를 통해서 유용한 특성의 승용 조합으로 중복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peated를 통해서 단순 복사된 특성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classes를 통해서 몇 개의 클래스로 데이터를 만들지 Y 정답지가 몇 개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로 지정된 경우에는 0, 1로 분류되는 이진 분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 클러스터 per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당 클러스터의 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weight를 통해서 각 클래스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을 통해서 일부 샘플의 레이블을 무작위로 바꿔서 노이즈를 추가해 줄 수 있으며 랜덤 스테이트를 통해서 실험을 여러 번 하더라도 같은 재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랜덤 시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ake classification으로 아래와 같은 매개 변수들을 지정하여
가상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면 X 입력 특성 데이터인 피처인 X와 그리고 클래스 타겟 레이블인 Y 값이 리턴되어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X의 형태는 위에서 지정한 샘플과 피처의 개수를 곱한 배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분류형 가상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용법에서는 scikit-learn에 있는 make classification을 임포트한 후 그리고 nsamples를 200, 피처는 4개, 그리고 informative는 2개, 4개의 피처 중 2개만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redundant는 0으로 그리고 클래스당 클래스터 수는 1개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재현을 위해서 1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 플러스를 해보게 되면 피처 1과 피처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클래스로 다트들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와 Y의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X는 입력 특성 데이터인데 배열의 형태가 샘플스와 피처의 곱의 형태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의 샘플은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샘플 수는 200개의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200 by 4인 그런 배열의 아래와 같은 형태의 숫자들의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y는 이 4개의 특성을 가지고 0인지 그리고 또 4, 6, 1, -1의 값이 클래스는 정답지가 0으로 이런 식으로 200 샘플 수 n 샘플의 크기만큼 여기서는 200이 되며 200의 사이즈만큼의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make classification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는 주지 않았던 redundant를 한번 redundant를 2로 주고 그리고 피처는 좀 줄여서 6개 6개 중에서 2개만 유의미한 피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informative는 2 그리고 또 2개는 redundant한 중복 특성을 나타내 4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2로 하고 샘플을 한 300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시드는 재현성을 위해 42로 지정하고 그리고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히트맵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그리게 되면 피처가 지금 6개의 피처이므로 피처 0부터 피처 5까지 6개의 피처가 X와 Y축에 나열되게 되고 이 경우 피처 0은 피처 2와 그리고 피처 5에서 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피처 2인 경우에는 피처 3과 피처 2와 피처 3은 리던던트 특성으로 보이며 피처 0과 피처 5의 승연조합으로 보여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1과 피처 4는 노이즈 특성으로 아주 낮은 값이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므로 피처 1과 피처 4는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노이즈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던던트를 2로 잡았을 때 우리는 피처 2와 3이 피처 2와 3이 피처 0과 5의 승전조합으로
생성된 중복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특성인 피처를 피처 셀렉션에서 제외하는 선택을 한 후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ND 어레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ypread와 ytest의 이꼴 연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리스트인 경우에는 ytest가 단어같이 정의되어 있고 ypread가 단어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ypread equal ytest를 하게 되면, 이 연산을 하게 되면 correct에 프린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false라는, 같으면 true, 하나라도 다르면 false라는, 같은지 리스트 전체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ytest와 ypread를 ND 어레이로 다음과 같이 ND 어레이로 정의해서 ypread와 ytest를 더블 이꼴 연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한 비교를 해서 true, false를 correct에 프린트 해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항목이 같으면 true, 두 번째 항목도 같으니 true, 세 번째 항목은 1과 0으로 달라서 false로 잘못 예측된 것임을 나타내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예측 성능을 살펴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맷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ytest와 ypread를 리스트가 아닌 ND 어레이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 어플리케이션입니다. Q 어플리케이션은 Qt 프레임워크에서 G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이는 이벤트 루프와 리소스 초기화를 담당하며 Qt에서 반드시 하나의 Q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해야만 합니다. 주요 기능은 이벤트 루프를 관리해주며, 그리고 또 사용자 설정을 반영하고, 그리고 위젯을 초기화해주며, 그리고 전역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스타일 및 테마 설정 등을 셋 스타일, 시트 등을 통해서 UI 스타일을 변경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어플리케이션의 상속 구조입니다. Q 어플리케이션은 QGUI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 생성되며, 이는 Qcore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고, 그리고 Qcore 어플리케이션은 Q오브젝트를 상속받아 클래스 정의되어 있습니다. Q 어플리케이션은 GUI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과 기본 설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Q 위젯은 Qt 프레임워크에서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버튼, 텍스트 박스, 창 등 시각적 컴포넌트들이 Q 위젯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그래픽 렌더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Q 위젯의 상속 구조입니다. Q 위젯은 Q 오브젝트와 Q 페인 디바이스를 상속받아 클래스 정의되어 있습니다. Q 오브젝트는 이벤트 처리, 그리고 시그널 슬롯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페인트 디바이스는 화면 그리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Q 위젯은 이벤트 처리 기능, 그리고 그리기 기능, 레이아웃 관리 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위젯은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로, 우리가 만들 윈도우는 이 위젯을 상속받아서 클래스 정의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QVBox 레이아웃입니다. QVBox 레이아웃은 Qt Vertical VBox, Vertical Box 레이아웃의 줄임말로, 수직으로 레이아웃을 쉽게 정렬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차례로 위젯들을 배치하면서 깔끔하고 정돈된 형태로 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할 때는 add 위젯을 사용하며 그리고 set 레이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윈도우에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set spacing과 set contents margin과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간격과 여백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QVBox 레이아웃의 상속 구조입니다. QVBox 레이아웃은 수직 방향으로 위젯을 배치할 때 사용하는 상대 레이아웃 매니저로 다음과 같이 QBox 레이아웃을 상속받으며 이는 QLayout을 상속받아 클래스 정의되어 있습니다.